남편이 수술대에 누워있던 그날,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새벽이 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시각 제주 해변에서 웃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제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엄마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제가 울지 않는 이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의 봄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저는 남편 태성과 함께 운영하는 한의원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지킨 이 공간은 약초 냄새와 따뜻한 온돌이 어우러진 저희 부부만의 세계였습니다. 태성은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 차트를 넘기며 조용히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 평온함이 저에게는 오랜 세월 쌓인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점심 무렵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톡방에 아들 지훈이가 사진 한 장을 올렸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번 주 제주 다녀와요. 사돈네랑 같이요. 짧은 문장 뒤로 환하게 웃는 네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주공항 하늘 아래 아들과 며느리 지영, 그리고 안사돈 부부가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진주 귀걸이를 달고 있었고 지훈이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힐링이 필요했어요. 가족여행이라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묘하게 조였습니다. 사돈 부부와 함께한 여행이라니 예전 같으면 부럽기보다 반가웠을 텐데 그날따라 손끝이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톡방에는 좋아요. 잘 다녀오세요 같은 인사들이 연이어 올라왔지만 제 손가락은 어떤 이모티콘도 누르지 못한 채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젊을 땐 그래야지. 저 애들도 이제 자기들 인생이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밤 태성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을 때 저는 다시 핸드폰을 켜서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뒤편으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그 아래서 네 사람의 웃음이 물결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언제 저렇게 웃었더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앞으로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가장 잔인한 예고편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이 진료실 문을 열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숨이 막혀.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고 태성의 몸이 천천히 쓰러지며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여보, 제 비명이 좁은 한의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와 함께 태성의 심장 박동이 제 손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태성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갔고 그의 숨결이 가늘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태성을 싣고 갈 때 저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통화가 연결됐을 때 배경으로 밝은 웃음소리와 공항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심근경색인 것 같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제주 가는 중이에요. 이미 비행기 표 다 끊었고 사돈네도 같이 가요. 수술은 잘 될 거예요. 다녀와서 바로 갈게요. 그 한마디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제주라고? 하지만 통화음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걱정 마세요. 병원 도착하면 바로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차창 밖 풍경이 물처럼 일렁였습니다. 태성의 손을 꼭 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야 해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네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해시태그 힐링이 필요했어요 라는 글귀가요.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하얀 조명이 매섭게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태성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스트레처에 실린 태성의 손끝이 떨리며 잠시 저를 스쳤고 그 손을 붙잡으려던 제 팔을 간호사가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은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철문이 닫히는 순간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세 글자가 병원 복도 위에 새빨갛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이 거칠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남겨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이 순간 제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응급실 복도는 금속처럼 차가웠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지금 수술 중이야. 심근경색이래. 제발 연락 좀 해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체 톡방에 새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네 사람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지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지훈이는 선글라스를 쓴 채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날씨 완전 좋아요.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히읗히읗.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난로처럼 캔을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잠깐 앉아서 쉬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3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네, 저요. 남편 상태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태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에 연결된 전선들이 기계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삐삐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손바닥을 유리에 댔습니다. 여보, 잘 견뎠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지금은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면회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 불을 켜자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는 이 공간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제 문자는 여전히 읽음 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체 톡방에는 새 게시물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주 맛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해산물 요리와 와인잔,
그리고 환하게 웃는 네 사람의 얼굴. 오늘 저녁 너무 맛있어요. 부모님과 함께해서 더 행복합니다. 지영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뭘 잘못한 걸까? 저 애를 어떻게 키운 걸까?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는 몇몇 보호자들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아 창문 너머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만 일어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 7시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전화 왔습니다. 저는 후다닥 달려가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훈이야. 아빠 어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서러움일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중환자실에 계셔. 다행이다. 엄마, 미안해. 그때 비행기 아니라 전화 못 받았어. 지금 제주 숙소인데 내일 모레 돌아가. 그때 바로 병원 갈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핸드폰에 또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엔 지훈이가 직접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네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안사돈 부부와 손을 맞잡고 웃는 지훈이와 지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말이 아니라 사진으로 남는구나. 복도 창가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병원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은 채 밤새 수술등이 깜빡이던 자리를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캔과 태성의 반지가 함께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태성 인숙 1985라는 각인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날 태성이 제 손에 끼워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앞에서 함께 웃던 그의 얼굴, 햇살 아래 반짝이던 흰 셔츠,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현실과 맞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 안정적입니다. 조금씩 회복 중이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꼭 보여줘야지, 지훈이 사진을.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핸드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었습니다. 이번엔 제주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네 사람이 커피를 들고 있었고 뒤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힐링 시작.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하다고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간헐적으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삐삐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태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들이 제주에 갔대요. 사돈네랑 같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들 믿었잖아요. 저도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눈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잘 회복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8시 병원 식당에서 죽 한 그릇을 샀지만 입에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반도 먹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쯤 의식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태성이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후 2시 중환자실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갔고 저도 유리창에 바짝 붙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더니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회복의 신호입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후 태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훑더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6시 드디어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저는 소독을 하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산소 마스크를 벗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출장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성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젊은 애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환자분 쉬셔야 해요. 저는 태성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복도로 나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깨어나셨어? 응, 방금 깨어나셨어. 다행이다. 엄마 고생 많았어. 내일 돌아가면 바로 갈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태성이 의식을 되찾은 지 3일째 되는 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햇살이 들어와 하얀 시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4일이요. 그래, 오래 누워 있었구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태성은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지훈이는 언제 온다고 했소? 그 질문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곧 올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체 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일몰 사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성이 죽을 먹는 동안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돌아가요. 저녁에 병원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음 표시만 남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7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지영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나아졌다. 지영이 선물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주에서 사온 거예요. 한라봉이랑 녹차예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태성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지훈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엔 걱정보다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왔나? 지훈이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제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응? 지훈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지?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굳었고 지영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여행? 무슨 여행?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단체 톡방을 열었습니다. 이 여행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공항 사진, 바다 사진, 카페 사진, 일몰 사진. 태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그건 설명하지 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에 누워 계실 때 너희는 제주 바다를 보며 웃고 있었어. 사돈네랑 함께. 지영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예약이 이미 돼 있어서. 예약이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었잖아. 아니면 나중에 갈 수도 있었고.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근데 너희는 해시태그 힐링 타령을 하고 있었잖아. 태성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됐소, 여보. 이제 그만.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넘어갈 수 없어요. 3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에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영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당분간 오지 마. 엄마. 지훈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태성이 퇴원한 날은 맑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휠체어를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성은 한 달 만에 보는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날씨 좋구먼. 네, 정말 좋아요. 저는 차 문을 열고 그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 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 동안 비워둔 집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집이 제일 좋구먼.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오는 동안 태성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선을 따라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여보, 태성이 불렀습니다. 네. 지훈이 일은 어떻게 할 거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합시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태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성은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나? 네.
지훈이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부엌 문 앞에 기댄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공항에 있었어요. 엄마 전화를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미 탑승 수속을 마친 상태였고 사돈네도 같이 가는 거라 취소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버지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왜 사진은 계속 올렸니?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가 올린 거야. 사돈네 체면도 있고 해서. 체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한테 가족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구나. 태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소, 여보. 이제 그만하자. 안 돼요. 저는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너 알아? 내 아버지가 수술대에 계실 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혼자 복도에 앉아서 얼마나 떨었는지.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분간 우리 좀 혼자 있고 싶다. 아버지 회복하시는 동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훈이가 차에 올라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성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매달 지훈이에게 보내던 자동이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를 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끊기. 태성이 물었습니다. 뭐 하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통장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제주도요. 태성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네, 우리도 가봐요. 지훈이가 갔던 그곳에.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봅시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와 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물결이 유리창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 한가운데가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못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참은 게 문제였을 뿐이에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요. 지훈이는 이미 자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태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며칠이 흘러도 지훈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동이체 100만 원 송금 완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직도 이 돈이 우리 관계의 끈이라고 믿는구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그 바람 사이로 마음속 오래된 먼지가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 우리가 살아온 이 긴 오해의 시간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해지하러 왔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가시는 건데 정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저희 여행 자금 만들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자동이체 끊었어요. 그래, 잘했소. 태성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합시다. 저는 핸드폰을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여행 찾으세요? 제주도 패키지요. 아, 제주도요. 언제쯤 가실 계획이세요? 다음 주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요? 좀 급하시네요. 네, 빨리 가고 싶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몇 가지 상품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골랐습니다. 지훈이가 머물렀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오션뷰 객실이고 조식 포함이에요. 저는 카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온천도 있나요? 네, 호텔 내에 누천 온천 있어요. 바다 보면서 온천 즐기실 수 있어요. 완벽하네요. 결제를 마치고 예약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소? 네, 여보. 예약했어요. 저는 예약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태성이 확인서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호텔, 지훈이가 간 곳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골랐어요. 태성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우리도 그곳에서 웃읍시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차례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태성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구먼.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는 제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성산 일출봉 가보고 싶소. 좋아요. 일출 보러 가요. 여보도 가고 싶은 데 있소? 저는 그 온천이요. 바다 보면서 온천하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고 그냥 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누구요? 지훈이요. 뭐래요? 생활비 안 들어왔다고요. 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도 이제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옆으로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카메라. 오랜만에 사진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 거예요. 지훈이처럼 SNS에 올리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끼리 보며 웃을 수 있는 사진들을요. 가방을 다 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태성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날씨 확인해 봤어? 아직요. 지금 볼게요. 저는 핸드폰으로 제주도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맑음, 최고 기온 25도. 완벽했습니다. 날씨 좋대요. 맑을 거래요. 그래, 다행이구먼.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가는 거요? 당연하죠. 왜요? 무서워요? 무섭지는 않소. 그냥 설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과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거야.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르자 저는 손에 쥔 탑승권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는 지훈이와 지영이 올렸던 사진 속 날짜와 같은 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소? 태성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날의 눈물은 여기 두고 가려 해요.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밀려나고 바다 위로 빛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렌터카를 받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야자수와 푸른 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바다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구먼. 우리 여기 더 자주 올 걸 그랬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에요.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현관앞 나무 간판에 새겨진 이름을 보자 가슴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가 찍었던 바로 그 로비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션뷰 객실이시네요. 전망 정말 좋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서자 넓은 창문 너머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에 길게 번지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튼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웃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웃을 차례예요. 태성이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차례요.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가 골라줘요. 그럼 해산물 모듬으로 할까요? 좋소.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다가 어둡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싱싱한 전복과 성게, 그리고 생선회. 저는 전복 한 점을 태성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태성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는 내일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성산 일출봉 갈까요? 좋소. 일출 보러 갑시다. 그리고 온천도 가고요. 그래, 온천에서 푹 쉬어야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별이 하늘 가득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계단을 올랐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소? 천천히 가면 돼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빨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것 봐요. 저는 태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왜 우시오? 행복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서 그래요. 일출을 보고 내려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였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죽과 과일을 담아왔습니다. 태성은 빵과 커피를 골랐습니다. 맛있네요. 태성이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쵸? 여기 음식 다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노천 온천에 들어서자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 좋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태성도 옆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참 이상하오. 몸은 뜨거운데 마음은 시원하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물이 제 속의 울분을 조금씩 씻어주는 것 같아요. 한참을 물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여보, 태성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제 후회 없이 살아요. 네, 그래요. 온천을 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창밖 바다 풍경을요. 하지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보려고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뭐하시오? 사진 찍었어요. 보여줘봐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예쁘네요.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요. 저는 태성을 세우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나도 여보 찍어줄게요. 태성이 핸드폰을 받아 저를 찍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왜요? 이렇게 데려와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건데.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여행 다녀요. 그래요, 여보. 자주 다닙시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몇 통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가 웃던 자리에서 우리도 웃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옆자리의 태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 위는 늘 이렇게 고요하오. 밑에서는 그렇게 요란한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우리 인생도 그랬겠죠. 요란했지만 결국 고요로 가네요.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바다가 다시 보였습니다. 여수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제주보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풀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구에 앉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적금 들려고요. 얼마로 하시겠어요? 매달 100만 원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행 자금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 부부 여행 다니려고요. 서류를 작성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많은 곳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태성과 단둘이서요.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성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여보, 커피. 고마워요. 저는 커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다음엔 어디 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글쎄, 어디가 좋을까? 일본은 어때요? 좋지. 온천도 많고. 저희는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태성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성은 신문을 내리며 지훈이를 봤습니다. 왔나? 지훈이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 봤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 못해. 지훈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던 순간에 여행을 갔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는 너 혼자 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린 이제 우리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태성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말 알아들었으면 이제 가라. 당분간 연락하지 마.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지훈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태성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괜찮소? 네, 괜찮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막이요. 다음 날 저는 한의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태성의 건강도 생각해야 했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한의원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젊은 한의사가 인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잘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 문을 닫으며 저는 돌아봤습니다. 30년의 추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안녕. 작게 속삭이고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 팔았어요. 그래, 고생했소. 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보랑 천천히 살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날 저녁 식탁에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찾아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봄이야. 태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봄이요,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동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저것 봐요.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기러기떼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것들도 여행 가는구먼.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곧 가요. 그래, 다음 달에 일본 가자고 했지. 네, 벌써 기대돼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태성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요, 여보. 나도 행복하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태성과 산책을 했다. 날씨가 좋았고 우리는 많이 웃었다. 지훈이 생각은 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내려놓은 것 같다. 앞으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 것이다. 일기를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눈을 감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만의 하루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요.